자, 141페이지에 준공검사. 그래서 준공검사란 용어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준공검사하고 또 뭐하고 같아요? 준공검사, 또 사용검사, 그 다음에 사용승인. 배우셨지, 이거는? 요런 걸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면 준공검사 대상. 다음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요. 셋째 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데 문제는 개발행위는 5가지 행위잖아. 근데 거기 여러분 책에는 몇 개만? 3개만 나왔어. 그러면 2개는 준공검사를 안 받는다 그 말이겠네. 2개가 뭘까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야.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안 받는다 그 말이야. 왜 토지 분할은 안 받을까요? 공사한 게 아니니까. 공사 안 했잖아. 토지 분할, 땅 쪼개는 건 없어. 실제로 공부상에 선 긋는 거잖아. 공부상에. 그러니까 그는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또 물건 쌓아놓는 게 공사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2가지는 준공검사 안 받아. 우리 시험에 자꾸 나오는 시험 문제 그거야. 모든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는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받는다. 이런 것들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줄에 다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겠네. 우리 시험에 이제 이걸 낸 거지. 요거는 지금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고 현재 여기는 국토계획법이야. 그래서 건축법에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의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받으면?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의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이야. 근데 반대로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의 준공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의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 뜻이야. 건축물 건축은 항상 뭐가 더 우선? 건축법이 우선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건축법에 승인 받았을 때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근데 반대로 국토계획법의 준공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걸 바꿔서 출제할 때 많이 혼동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건축물 건축은 무슨 법? 건축법 생각해야 돼. 건축법. 건축법 승인은 이쪽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돼. 즉 145쪽으로. 거기 보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개발 행위를 하려면 무슨 시설을?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서 하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반 시설 연동제라고 말해. 그러니까 모든 개발 행위는 기반 시설을 만들면서 하라. 그게 뭐다? 연동제야. 뭐를 방지하려고? 난개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자체가 계획 먼저 세우고 나중에 이렇게 허가받아서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뭐 때문에? 난개발 방지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에는 2개 구역 이름이 뭐하고 뭐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우리 도표로 구분해 드릴 테니까 2가지 비교 공부를 할 줄 아셔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어차피 시험장 가면 두 개를 섞어서 내놓고 맞았느냐 틀렸느냐 지문 찾으라고 나올 거니까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우선 용어의 뜻을 한번 해석해 보죠. 개발을 하게 됐어. 개발을. 그럼 밀도라는 말은 뭐예요? 밀도? 빽빽해졌다 그 말이지. 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야.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을 만들겠다, 좀 덜 만들겠다? 덜 만들겠다 그런 의도야.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부담을 하라 이렇게 나왔어. 바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하란 이야기야.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말해. 그래서 먼저 의의를 보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야. 개발밀도 관리원 현재 이미 개발이 어떻게 돼 있어? 완료돼 있는 지역이야.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한 지역이야. 그 곤란한 지역을 무슨 구역으로 지정하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라야. 그러면 창원시의 중앙동 생각해봐.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죠. 여기다 도로 확장하고 싶어.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여기다 공원 하나 조성하고 싶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공원 만들려고 건물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끝나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뭐하다?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야. 그럼 지정 대상 어디냐? 주상공이다. 아까 주상공은 뭐하는 지역이야? 개발지역. 이미 시가화 됐다고 그랬잖아. 시가화. 그래서 주상공인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땅이 여기에 있어 지금.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개발. 그러니까 개발은 끝나 있는 지역인데 또 개발을 하려고 그래.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요건만 갖추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뭐 할 것이 예상되냐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도로도 좀 요 조그마한 동네는 지금 건물을 새로 많이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 주차장 쉬워 어려워? 만들기 어렵죠? 자, 그런 지역에서 다시 기반시설 설치가 뭐 할 때 곤란한 지역이다. 다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인데 다시 개발하다 보면 부족할 것은 뭐가 되는데 예상되는데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설치 자체가 뭐하니까 곤란하니까 지정한다. 그게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세 번째 지정 절차. 자, 대답하시지. 지정 절차 뭐 하면 돼? 그렇지. 심의에서 지정 고시한다. 시험에서 공고 고시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안 내니까 지정되는 고시나 공고한다 그러면 돼요. 요게 누구냐? 특광시장 군수야. 그러니까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끝나 있다 보니까 개발임이 허가는 해주는데 무슨 구역으로? 이런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좀 개발행위를 좀 적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지정하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야. 그래서 지정됐어 이제. 그럼 지정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겠다?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곳이 뭐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해드릴게요. 지금 당해 지역이 어디예요? 당해 지역이 여기지. 당해 지역. 거기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한도 적어드릴게요.
이 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이야. 이게 용적률 최대 한도가. 그 최대 한도 얼마로? 50% 범위 내에서 뭐 하겠다? 강화하겠다. 그럼 여기는 이게 현재 상업지역이야. 원래 1500 적용할 곳을 얼마로? 750만 적용하라. 그 내용이야. 만약에 주거지역이 최대 500인데 250만 적용하라. 공업지역 400인데 200만 적용하라. 그럼 여러분 건설을 많이 하게 돼? 좀 적게 하게 돼? 적게 하겠지. 그러려고 규정이 돼. 그러니까 원래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은 이만큼인데 무슨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반으로 줄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개발행위 할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 좀 적게 하게 돼? 좀 적게. 그래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지금 용적률이 강화되니까 당연히 용적률 강화됐죠. 근데 용적률이 강화되면 따라서 뭐도? 건폐율도 강화가 돼.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봐. 건폐율이 강화됐다. 용적률 강화돼 완화돼? 반대야. 완화가 돼. 건폐율이 줄면 높이는 더 올라가. 그러니까 용적률이 먼저 나오면 건폐율은 같이 비례가 돼. 지금 용적률 강화되면 건폐율 강화돼. 반대로 용적률 완화시키면 용적률 완화되고 건폐율도 완화가 돼. 그러니까 용적률이 먼저 나오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똑같이 따라가. 그런데 뭐가 먼저 나오면 건폐율이 먼저 나오면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건폐율 강화되면 용적률 완화돼. 건폐율이 완화되면 용적률은 강화돼. 반대 개념이야.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저 첫 번째가 뭐 나오느냐가 중요해. 첫 번째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용적률이다. 용적률. 이거 하나만 바꾸면 시험 문제야. 용적률이 50% 범위로 강화되니까 용적률과 뭐까지도? 건폐율까지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나중에 건축법하면 완화가 나와. 그럼 용적률이 완화되면 뭐도 완화된다? 건폐율도 완화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걸 주의하셔야 돼. 근데 시험에서 이걸 건폐율로 써놨을 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 또 하나. 이게 지금 또는이지. 또는.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이걸 이의신청을 했어. 뭐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이의신청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랬을까? 국어 공부 좀 하세요 그랬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지. 꼭 들어갈 필요 없잖아. 및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같이 들어가야지. 이거는 건폐율 안 써도 상관없어. 반대로 용적률 완화 강화시킨다 해놓고 건폐율 써놓고 용적률 안 써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무거나 써놔도 두 개 다 써도 상관없어. 앞에가 뭐가 나오는 것만 용적률 나오는 것만 주의하라. 그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기준 관리 이런 거는 국장이 정해. 그러니까 유의할 건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어? 여기지. 근데 지정권자가 지 마음대로 저런 거 마음대로 조정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기준은 누가? 국장이 정하라. 이렇게 놨어. 요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까지의 내용 여기까지. 그럼 다시 다섯 가지에 맞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똑같이 구분해 보면 돼. 자, 의의는 여기는 반대로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이야. 신규 개발지역. 신규 개발지역이니까 뭐가 필요할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야. 자, 미리 결론하면 여기는 미니 신도시야. 그럼 규모 얼마 나올까? 10만이겠지. 아까 30만 원 신도시고 미니 그럼 얼마? 10만이야. 또는 이제 여기는 미니 신도시니까 아파트나 연립을 짓기는 짓는데 좀 큰 규모는 아니란 이야기야.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이미 개발 지역에다 이런 거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다? 신규 개발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보전 지역이겠지. 보전 지역에다가 어떤 아파트 같은 걸 새로 짓겠다. 그러면 지으려면 뭐부터? 시설을 설치하고 지어라. 그러면 설치를 누가 할 거냐? 그 개발행위 한 사람이 부담해서 하라. 그런 의미가 돼. 그래서 이런 신규 개발. 그러면 지정 대상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 녹지 지역으로 출제가 됐어. 맞아 틀려? 맞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어디니까? 주상공이니까. 외의 지역이니까 어디야? 녹관 농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출제했더니 응용을 못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또 찾으신 분 있지? 외의 지역이란 어디를 말해? 녹관 농자. 여기 현재 무슨 지역이야? 보전. 개발돼서 안 됐어? 안 돼 있잖아. 여기다가 개발하겠다 그런 뜻이 돼.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뭐를 하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시설이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 내용이야. 필요하니까 그 기반 시설을 첫째 뭐 하든가 설치하든가 설치 못하면 대신에 뭐를 확보해 줘라. 용지를 확보해 줘라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설치하든가 설치 못하면 뭐로 땅으로 내놔란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뜻이야. 지정 절차는 의견 청취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한다. 자, 그럼 기본 틀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있다는 것도 임의적인 경우를 말하겠네. 그래서 맨날 물었던 게 이쪽에 없는 의견 청취가 이쪽에는 있잖아 지금. 근데 저쪽에다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해서 자꾸 틀리는 거지. 이쪽에만 있어. 근데 지정 권한이 누구냐면 특광시장 군수야. 그럴 때 의견 청취는 누가 된다? 주민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 사람의 아래는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는 누구? 주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절차는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는 이 사람의 아랫사람의 의견대로 이렇게 나와. 그 다시 할 건 임의적이니까 꼭 나오는 건 아니고 나왔을 때만 하는 거야. 나왔을 때.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아랫사람. 근데 아랫사람이 없을 때는 대신 누구로? 주민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게 여러분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하고. 그럼 이제 여기는 의견 청취 없고 있다를 간단하게 생각해 봐. 저건 기반시설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으니까 의견 들을 일이 없잖아. 여기는 내 땅에다가 도로 만들 때 의견 듣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시험 나와서 이해가 안 되거든. 기반시설 만들 일이 없으니까 의견 들을 일이 없잖아. 이런 만들어야 되니까 의견 들을 일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의견 청취 있다 없다 구분하고. 이제 효과가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두 개가 발생해야 돼. 아까 이제 배운 거 미리 한번.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까 배운 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무슨 계획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30분 20분 전에 했어. 아까 20분 전에 허가 제한지역 5번 기억나? 허가 제한지역 5번 구역 지정되면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뭐 하는 거?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나왔어. 요거 수립자도 특광시장 군수야. 그래 놓고 수립이 되면 요거 어디에 반영하라 이 말 나올 거란 이야기야. 무슨 계획에다?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돼. 왜 관리 계획이냐 그러면 기반시설의 설치는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당연히 반영하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무슨 조항이 있다? 해제 조항. 그러니까 해제 조항이 안 하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저 구역은 지정이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내용.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자, 무슨 계획만 수립해도?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을 해도 설치하는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유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 두 가지 뭐가 있었다? 기반시설. 아까 기반시설 만드는 내용이 어디에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굳이 또 새로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구분이 돼 있지.
그러니까 요놈 수립했다 그러면 의무적 기반시설 만드는 거 있다. 그럼 이미 여기도 기반시설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드는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준은 역시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이렇게 비교가 됐죠. 이제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고 문제가 또 하나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지. 지정은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여기서는 항상 공법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는 예외야. 아까처럼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할 수 있으나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지정자 붙으면 뒤에가 뭐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금방 쉬워. 모든 지문이 우리 주택법에 가면 뭐 지정한다 엄청 나와. 그때도 지정할 수 있어. 또 하나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어디든지 지정 나오면 뭐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할 수 있다. 이유는 차권 제한한다고 그랬지? 뭘 못하게 규제하니까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구역은 반대로 설치가 필요하잖아. 설치가 필요하니까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쪽은 요걸 문제를 내. 지정하여야 한다를. 자, 어떤 경우냐면 법령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됐어. 그러면 자, 우리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면 할 수 있게 되니까 뭐를 만들 수 있다? 기반시설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해서 만들어줘라 이렇게 나와. 두 번째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이나 해제가 돼서 행위 제한이 또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역시 행위 제한 완화됐으니까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정해서 자, 설치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세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도 반드시 지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런데 문제는 요 2번하고 3번은 항상 사례로 출제가 돼. 법조문으로 출제된 게 아니라 사례로 나와. 그래서 용도 지역 등 그럼 뭘까 이게?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은 주로 변경으로 나오고 자, 구역 나올 때는 주로 해제라는 말로 나와. 자, 확인해 볼게요. 주거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이건 강화됐잖아. 뭐니까? 주거가 관리로 가는 거는 강화됐지 완화된 게 아니잖아. 그럼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항상 앞에가 뒤에보다 더 보전이 돼야 돼. 그러면 주거에서 상업으로 맞아 틀려? 주거에서 상업으로 맞지? 주거보다 상업은 더 완화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완화라는 말은 앞에보단 뒤에가 더 커지면 된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나와. 그 다음 그린벨트 뭐 됐다? 해제.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맞지? 왜 용도구역은 항상 대부분이 보전이니까 뭐 해야 돼? 해제가 돼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용도지역은 주로 뭐로 나와? 변경으로 나와. 용도구역은 뭐로 나와? 해제로 출제가 돼.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빼고는 무조건 뭐 된다? 해제 그러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다음 요거는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던 지역이 있다 이렇게 나와. 100건이었던 지역이 그게 130건으로 늘어났다. 얼마 늘었어? 30이니까 20 이상 늘었잖아. 그럴 때 지정해야 한다. 인구 증가율이 5%인 시가 있다. 30%로 늘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것도 25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 개발행위 개발시설 연동제는 요 내용이 다니까 요것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책에 가서 145쪽 자, 뭐하여 개발로 인하여 찾았나요? 기반시설이 뭐할 것이 예상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그 설치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 곤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정권자는 특광시장군수다. 또 대상은 주상공이다. 확인됐죠? 다시 지정 절차 심의 지정 고시한다. 안 해도 알겠고. 그 다음 지정의 효과 요걸 좀 고치셔야 돼. 첫 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이 거기는 지워버리세요. 아예.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런 걸 지우세요. 그냥. 지우고 책에 써진 대로 책에 써진 그 다음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뒤에다 이렇게 쓰고 범위 쓰고 범위 쓰고 여기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거기까지 법조문 해석을 잘못해서 써놓은 거니까 요대로 고치세요.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요. 자, 그 다음 장 보시고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은 그냥 국장이 정한다만 밑줄 그시고 그리고 박스 안에다는 박스는 5월 달에 설명해 드릴게요. 5월 달에. 그 다음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려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서 오른쪽에 보니까 미니 신도시라고 연상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여기서 별표 안 하고 학교 중에서 대학은 제외돼. 거기는 학교를 제외 그려놨네. 대학은 제외한다. 야. 책에 잘못되어 있어. 학교 제외가 아니라 대학교는 제외야. 대학은 제외.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에는 대학을 설치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초중고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초중고만. 요건 시험에서 잘 나왔지 몇 번이나.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해 봐보면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여야 되는 경우 박스 3개 나와 있죠. 자, 1번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 완화 해제. 2번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 제한 완화되는 지역.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혼동하시면 안 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데 사유가 뭐냐를 알아야지. 1번은 사유가 뭐 때문에? 법이 제정 개정이 돼서 그런 거고 2번은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가 된 거지. 그걸 찾아야지. 그냥 행위 제한 완화만 외우시면 안 돼. 행위 제한 완화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당 지역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 2번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맨 끝부분 전년도 증가율보다는 역시 얼마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에요. 자, 지정 절차에는 이제 뭐가 있다? 주민 의견 청취 있다. 그거 하나 신경 쓰고. 다음 장 지정 기준 역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지. 박스 안에 1번 최소 규모 얼마 10만 이상. 그래서 미니 신도시 만드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설치 계획 수립은 당연히 수립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야. 그 특광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수립해서 어디에다 반영한다?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 등에서 동그라미 2번 수립의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제는 몇 년 안에 안 하면 1년 안에 안 하면 그 내용이고. 자, 오른쪽에 납부 설치비용 납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저 건축행위는 자 뒤에다 그러니까 돈을 부과해야 될 그 기준은 단독이나 숙박이야. 단독이나 숙박. 그 규모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행위. 이런 걸 할 사람들은 설치비용 부과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야. 시설이 빠져 있어. 시설이.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돈을 부담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혹시 부담하려면 자, 무슨 주택이나 단독이나 숙박시설인데 규모가 얼마? 200을 초과하는 무슨 행위할 때? 신축과 증축행위야. 그러면 개축하는 사람, 재축하는 사람 비용 부담해 안 해? 안 하겠지. 반드시 그거는 구분해야 돼. 산정기준 알 필요 없고. 그 밑에 참고로 그 박스에 보면 뭐 기반시설 유발계수 이런 거 나오네? 숫자?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되기는 됐어. 근데 보지는 말란 이야기야. 기출문제 나왔다고 다 보는 거 아니야. 그거 외울 수도 없잖아. 그 시험에서 나오면 순서 몇 개 써놓고 순서대로 작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나타내는 거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맞추려면 뜯어갖고 가셔야 돼. 그거 손바닥에 적어갖고 가든가. 안 나오면 꽝이고 또 보다가 걸리면 5년간 정지당하고 그럴 바는 한 개 틀리는 게 편하겠지? 편하게 공부하셔.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공부할 내용 아니니까.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봐보세요. 오른쪽에 상단에 동그라미 번 부가 및 납부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 특광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납부 의무자가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비용을 부과해. 얼마 내놔라 하고 부과해. 그럼 여러분이 그걸 언제까지 내는가?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돼. 요걸 자꾸 숫자를 바꿔놓을 거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여러분이 단독주택 200짜리 신축하려고 그래. 그럼 납부 의무자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허가 받은 날로부터 자, 창원시장이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얼마 내라 하고 고지서가 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그 돈을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맨 밑에 5번 납부 방법 나와. 물납 인정한다는 내용이 원래는 현금이나 카드로 낼 수가 있어. 근데 비슷한 뭘로? 물납. 토지나 물건으로 대신 낼 수도 있는 물납의 방법도 있어. 요것만 주의하면 돼. 현금, 카드 안 되면 뭘로? 물납으로 할 수 있다. 이런만. 자, 그러면 기반시설 연동제 부분은 이제 그걸로 끝났고요. 페이지 154로 넘어가 볼까요? 154쪽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심의기구다 이러면 알면 되지. 심의기구. 그리고 두 군데 있다. 어디하고 어디에. 중앙하고 지방에 있다. 그 정도는 알잖아. 그거 외에는 보실 거 없어.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9쪽에 가면 보칙 벌칙이 나와.
근데 시범도시는 아직 볼 단계는 아니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161쪽 하단에 봐보세요. 청문이라는 말 나와요. 그것만 신경 쓰세요. 이것도 모든 법률에 다 있어. 하여튼 공법에는 마지막 절차로 뭐가 있어? 청문 절차를 갖고 있어. 이 청문 절차는 뭐 하는 거냐? 의견 진술에 기회를 주는 걸 청문이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청문 어디서 많이 하지 우리? 오소에? 국회에서 하잖아. 국회에서. 근데 우리는 이 말 써놓으면 이해를 못해. 한 번도 우리는 의견 진술에 기회를 준 적이 없어. 그냥 까발려 놓고 대답하려고 뭐라 그래? 됐고요. 딱 이렇게 넘어가. 이게 청문이야. 우리나라 청문은. 근데 원래 청문이란 그 사람에게 어떤 의혹이 생기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걸 청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이거 언제 쓰냐면 요때 쓰는 거야. 취소. 여러분한테 무슨 처분할 때? 취소 처분할 때 반드시 뭐하라? 청문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취소하는 게 우리가 받은 게 뭐 아니면 뭐 받았을까? 공법은 한 두 가지밖에 없잖아. 뭐? 그렇지. 허가 아니면 인가지. 여러분이 허가 받은 거 취소하려고 한다. 인가 받은 거 취소하려고 한다. 그럼 뭐하라? 청문. 이게 다야.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장 가서 청문 나오면 뭐 취소한다? 허가 취소한 거 있거나 인가 취소한 거 있으면 찾아라. 그러면 되는 거야. 요게 청문이야.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법이 있잖아. 사업하는 법. 여기는 누구를 지정했을까? 시행자 지정했지. 그 지정을 뭐 할 때? 취소할 때. 요것도 청문이야. 그러면 사업하는 법이 아닐 때는 요거 있어 없어? 없겠지? 무조건 허가나 인가만 나오겠지? 요렇게 크게 보면 돼. 그래서 요 청문 절차는 꼭 국토개혁법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 도시개발법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건축법 출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청문 나왔다. 우리는 무슨 처분? 취소. 취소는 대표적인 뭐 허가 아니면 뭐 인가 아니면 없으면 시행자 지정 요거 셋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답 찾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청문 같은 거는 따로 앞으로 공부 안 해도 그거 하나로 정리 딱 끝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64쪽에 가면 벌칙이 나와. 근데 이제 공법 시간에 벌칙은 이름만 알면 돼. 벌칙에는 1번 행정 형벌 하면 뭐야? 징역이나 벌금 말하지? 징역 벌금.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과태료 나와 있죠? 그게 우리 공법에 나오는 벌칙의 종류야. 그래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이렇게 말하지? 행정질서벌. 이름만 알면 돼. 뭐 처벌을 할 건 없고. 이렇게 해서 국토개혁법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꼭 해와야 될 게 있어. 요거 순서 꼭 외워올 거. 시행절차. 우리 시설사업 시행절차 배웠죠? 그때 세 가지 법에 가면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절차 외우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 맨 처음에 시설사업 하려면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시행자 지정 고시한 다음에 실시. 이거 배웠잖아. 그 순서 그대로 외우시면 돼. 다음 주 그대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외워오면 그냥 쉬워. 아주 쉬워. 그 다음에 다시 배운 대로 우리는 용도지역 구분할 때는 뭐로 구분한다? 도시 아니면 비도시로 구분한다. 도시는 항상 개발이다. 기억나죠? 비도시는 뭐다? 보전인데 여기서부터는 미개발로 불러. 보전됐다 이렇게 안 하고 개발 안 됐다 이렇게 말해. 미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요런 것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요 놈만 알아오면 돼. 요 놈만. 그 다음에 하나 위반권자 알고 있죠? 또 결정권자 알고 있죠? 요런 거는 알고 오셔야 돼. 결정권자 배우면 이 법은 지정권자 금방 알게 돼. 똑같은 사람이야. 이름만 바꿔줘. 우리가 국토개혁법 시간에는 결정권자 했는데 이쪽에 오면은 이제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 이렇게 부르. 이름만. 그러니까 요렇게만 좀 알아보시면 돼. 그러면 다음 주가 조금 더 쉬워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국토개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국토개혁의 내용을 알면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용 자체가 다 똑같이 돼 있어. 정리하시고 요거 반드시 다음 주에 해오셔야 돼. 요거 특히 시행 절차. 요거 해오면 공부하는 게 편해져.
요거 모르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